자, 우리 어제 나는 뭐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이 김용민 목사가 그냥 막 발끈을 해서 결국 윤석열이 뒷배는 문재인이었다. 추미애 문이 직접 물러나 달라고 했다. 어, 문이 윤석열을 버거워한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이 추미애 증언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서 문재인은 뒤에서 윤석열 편을 들어서 추미애를 제거해 버렸는데,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조국이랑 윤석열이랑 부딪혔을 때 이미 문재인은 그때부터 윤석열의 뒷배였어요.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을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그 검찰총장이 기소를 한다, 수사하고 청문회가 시작도 안 됐는데 문재인의 허락이나 지시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특히 윤석열은 늘 권력에 기어다니면서 권력 해바라기형으로 살아온 놈인데 현직 대통령과 뜻이 안 맞고 대통령 임명한 법무장관을 어떻게 칩니까? 그걸 이제 이 문재인 빠돌이 빠순이 그 개도지들은 문재인은 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 주위에 있는 간신배들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나는 이제 그딴 얘기는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박근혜는 너무 좋은데 박근혜 주변에 유영아, 안종범 이런 간신배들 있었다. 다 박근혜 책임인 거고, 문재인 주변에 간신배들이 몇 명 있었던 결과적으로 문재인이 조국 추미애를 윤석열의 칼로 죽이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데 뒤에서 작업했으면 다 문재인 책임이지 뭘. 근데 난 문재인이 쓴 책들 쭉쭉쭉 보면요, 이자는 간신배가 아니라 이 인간 자체가 간신배야. 가장 나쁜 인간이야, 내가 볼 때는. 항상 음흉하고 뒤에서 남 속이고 뒤통수 치고 이런 인간이거든. 평생 그렇게 살았어. 한번 이놈이 쓴 자서전 읽어보라니까. 그렇게 살았어. 노무현 대통령 돼서도 이 인간 이거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이인규 중수부장 얘기가 아니고 이 자체가 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100만 달러가 노무현 청와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것도 몰랐으면서 어딜 잘났다고 노무현 팔고 다니면서 대통령 해먹어요. 저거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야, 저거는. 그래서 이 문재인 지지하는 그 개돼지들 속이고 실제로는 조국 추미애 뒤통수 날리면서 윤석열 뒤에서 만들고 그 짓거리 하고도 남을 인간이야, 간신배가 아니라. 나는 뭐 이런 증언 몰라도 내가 다 맨날 얘기했잖아요. 이거 내가 윤석열을 만든 놈은 문재인이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이거. 우리는 나만큼 이제 문재인을 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나온 것 같던데, 정철승 변호사. 문재인은 기회주의자예요. 정철승 변호사가 더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를 아는 사람들은 많았겠지만 내가 작년 9월경에 그 얘기했다가 수많은 문재인 개돼지들에게 당했겠죠. 뻔짜지. 저야 그나마 보수 진영이니까 이 문재인 개돼지들이 뭐 때려봐야 난 사정거리 밖에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 이 진보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까면 그 개돼지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도 난 전부 다 문재인이 뒤에서 다 부추겼을 거라고 보는데, 오연호 대표하고 추미애 이 대담에서 추미애가 직접 문재인이 자기를 물러나게 했다. 근데 추미애는 사석에서 한마디를 더 했다. 문재인은 기회주의자다. 정확히 기회주의자야, 기회주의. 음모주의자. 음모를 꾸면서 뒤통수 치는 걸 좋아하는 그 음모주의자예요. 역사적 평가를 위해서 날린다. 정직 2개월의 미흡한 결과에 그쳐 추미애가 허탈하던 차에 노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받았다. 결국 징계 결정이 내려졌군요. 축하합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축하라뇨. 2개월이 이게 이런 경징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시작한 일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더니 노영민이가 예,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사직서 들고 오세요. 이러니까 이제 노영민을 다 뒤집어씌워. 문재인은 너무 선량한 사람인데 노영민이 사기쳤다 그러는데, 노영민은 그냥 정상적인 정치꾼이고 문재인이가 아주 비정상적인, 아주 그냥 솔직히 인간 이하의 그 심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노영민 네,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사직서 들고 오세요. 추미애가 제가 시작한 일이니까 제가 마무리하겠다 그랬더니 노영민이 무조건 대통령 뜻이니까 사직서 들고 와라.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제 문재인 만나니까 저는 법무장관직에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다. 그렇지. 윤석열하고 게임이 안 끝났는데 여기서 빠지면 추미애는 정승이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문재인이 협박을 합니다. 그만둬라. 그래서 협박을 해서 추미애가 날아가면서 추미애는 정책명이 끝났고 윤석열은 날개를 달고 보수 진영 날아가서 보수 변절자들과 함께 집권을 하고 문재인하고 서로 희덕거리고 있는 거고 문재인은 자기 쫄개를 대통령 앉혀놓으니까 수사도 안 받고 편안하게 책장에서 하면서 뒤에서 상황 노릇하는 거죠. 이걸 보고도 무슨 윤석열이 문재인을 구속한다? 양진영의 다 사기꾼들이지. 보수 변절자 놈들도 윤석열이 문재인 구속한다 사기치고 있는 거고 문재인에 줄 서서 그런 국물 같은 거 얻어먹는 놈들도 마치 윤석열이 문재인 구속할 것처럼 사기치지. 두 놈은 한패인데. 근데 여기서 추미애가 직접 밝혀야 될 게 있어요. 어? 이 변희재, 추미애, 홍석현. 미디어 오늘 노래가 학습겠습니다. 홍석현 회동의 윤석열 징계 변희재가 여기서 나와. 자, 지금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비슷해요. 지금 송영길 대표가 태블릿 이슈를 일으키자 좌우 양쪽의 이 기회주의자들이 송영길에 대해서 음해하는 거랑 똑같은 사태가 한번 벌어졌어요. 추미애 때. 추미애 장관이 2020년 11월 24일 윤석열에 대한 징계 조치, 아까 징계 결국 2개월 나온 거, 징계 조치를 했을 때 첫 1순위 징계 사유가 뭐였냐면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입니다. 2018년 말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 재직 중 서울 종로에서 홍석현과 함께 술 처마시고 노래 부르는 그 사건이 있었죠. 인사동에서. 법무부에서는 이게 뭐냐? 바로 변희재 JTBC 사건을 관련자인 홍석현하고 술 퍼먹고 놀면서 부적절한 만남을 했다. 이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징계하겠다는 1순위 징계 사유였어요. 근데 이때도 지금처럼 와 좌우 양쪽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홍석현이 자 이거 누구야 이거 윤태권 요 인간 이거 최근에도 조선일보 나와가지고 소영길 대표를 음해했죠. 태블릿 얘기했다고. 요 인간 이거 황당한 인간이네. 태블릿 조작에 개입했나? 왜 이때마다 튀어나와? 법무부 논리는 홍석현이 윤석열을 만나서 변희재를 음해했다는 것이 납득이 왜 안 되는데 자식아 네가 뭘 알아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왜 안 되는데 네가 우리 재판의 상황을 알아? 이래가지고 막 엄청 추미애를 공격을 합니다. 납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1심 재판에서 검찰과 JTBC 조작을 우리가 다 격파를 시키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격파를 시작해가지고 비상이 걸렸어요 이때. 제가 석방될 상황이었다고. 근데 그때 윤석열과 한동훈이 만나자마자 바로 검찰은 역대 초유의 5년 구형을 내리고 판사는 우리가 신청한 손석희, 최순실 뭐 이런 증인들을 다 기각시키고 태블릿 증거체 다 기각시키고 그때부터 재판이 막 나가면서 그냥 막 밀고 갔다고요. 윤석열, 홍석현이 만난 다음부터. 임찬종 SBS 기자, 페이스가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다 튀어나와요. 태블릿만 누가 얘기하면은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다 튀어나와. 네가 뭘 알아 이 자식들아. 기소된 형사사건 피해자를 검사가 접촉한 후에 이에 대해 상급자에게 신고한 사안에 대해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건적 의문. 웃기는 얘기지. 엄밀히 말하면은 야 홍석현이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홍석현이는 네가 회장이고 JTBC가 피해자인데 그 그룹 회장이 나타나가지고 중앙지검장한테 야 세게 때려. 이게 윤리강령 위반이 아니라고. 야 이마 그러면은 재벌 회장들은 다 검찰 다 쥐고 들게. 이게 언론 기자라는 놈이 있다고 그랬으는 거예요. 이런 그때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진중권이 뭐 강준만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추미애한테 똑같아. 너 그러면 탄핵 부정하는 거냐? 아니 태블릿 PC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이하고 재벌 언론재벌 회장이 만나서 부적절한 만남을 했으면 그거 그대로 봐줘야 되는데 그거 문제 삼았다고 너 추미애 지금 탄핵을 부정하는 거냐? 지금 소영길대랑 똑같잖아요. 하는 짓들이. 자, 그래서 결국 추미애 어떻게 했냐? 요 징계 사유를 취소시켜버립니다. 근데 이게 가장 구체적으로 윤석열의 이 부적절한 범죄 행위를 국민에게 딱 각인시키는 거였고, 이 당시만 해도 이 보수 변절자들이 아직 윤석열이가 지금 문재인 밑에서 검찰총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변절해서 윤석열을 줄서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튀어나왔을 때 보수가 굉장히 술렁거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변절의 대명사 차명진이가 놀래가지고 우리 사무실까지 와서 방송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추미애가 태블릿으로 윤석열을 치네? 그럼 판 엎어지겠네? 빨리 변희재한테 줄 서야지 이래가지고 아천에서 달려와가지고 우리 방송하고 나갔다니까 차명진이. 그 정도까지 보수가 술렁거려서 만약에 추미애가 그때 그 사유를 포기하지 않고 밀고 가서 징계했으면요 아마 보수가 윤석열 죽이러 달려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최대 위기였던 거지 그때. 근데 그게 바로 3, 4일 만에 징계 사유가 취소가 되는데 그 누가 취소시켰습니까? 추미애 이제 그거 밝혀야 되고, 추미애는 문재인이 자기 잘랐다는 건 그건 아는 사람 다 아는 얘기고 별것도 아니고, 이 윤석열 목을 칠 수 있었던 징계 사유를 누가 무슨 이유로 날렸고 당신은 그때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떻게 버텼는지. 만약에 누군가의 조언과 압력으로 추미애 당신이 직접 그 징계 사유를 날렸으면은 지금 정치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용서 안 하지 그러면은. 요 문제를 밝혀야 돼, 요 문제를 지금. 하여튼 지금 정치하고 싶어서 것 같은데 이 문제 안 밝히면 추미애 당신 정치 못해요. 이거 안 밝히면.